오냐, 이제 마음을 고쳤구나. 자, 간다. 내 검을 받아라. 박하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검을 휘둘렀다. 그런데 얼마나 빨랐던지 박하의 검을 본 신선들은 아무도 없었다. 결과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일격에 날아간 태문의 보검은 땅속 깊이 박혀 손잡이 끝만 강하게 진동을 일으켜댔고 태문은 꽤 큰 충격을 받았는지 검이 꽂힌 옆자리에 곤두박질 쳐져 실신해 있었다. 태소는 얼마나 놀랐는지 한달음에 부친에게 달려갔다. 부친의 아랫배에 손을 가져다 대보았다. 다행히 단전의 율동이 정상이었다. 머리에 있는 상단전이 파열되면서 그 충격으로 잠깐 정신을 잃은 것 같았다. 태소는 무슨 생각에 선지 부친의 단전 속으로 자신의 기운을 밀어넣고는 동맥을 통해 상단전으로 끌어올렸다. 그러자 부친은 조금씩 의식을 회복했고 잠시 뒤 눈을 뜰 수 있었다. 이제야 좀 정신이 드는가 보군. 내 검은 보다시피 멀쩡하니 이제 자네 검을 살펴봐야겠네. 박하는 자신의 검을 공중에서 몇 바퀴 빠르게 휘두르며 이상이 없음을 구경꾼들에게 내보인 후 재빨리 검집에 넣었다. 그리고는 터벅터벅 태문의 검이 꽂힌 자리로 다가가서는 한 손으로 가볍게 검을 뽑아 올렸다. 여기저기를 훑어보던 박하의 표정이 일그러진 것은 바로 그 직후였다. 태문의 검이 멀쩡했기 때문이다. 믿을 수 없었는지 박하가 몇 번을 더 확인하였건만 역시 조그마한 흠집조차 찾을 수 없었다. 박하는 애써 태연자약하려 했지만 이미 당황하는 기색이 얼굴에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건 믿기 어려운 일이군. 승부를 내지 못하다니. 태무는 무승부라는 말이 귓전에 들리자 고개를 숙여 안도의 한숨을 조심스레 내쉬었다. 천신의 명검과 겨루어 비겼다는 것은 장인으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네, 제법 검을 만들 줄 아는군. 아쉽지만 승부는 다음으로 미루어야겠네. 내가 공무가 좀 있어서 말이야. 박하의 성정을 보면 승부가 날 때까지 겨룰 것만 같지만 어쩐지 말을 흐지부지 끝내고는 하늘로 올라가려는 것이다. 사방에서 아쉬워하는 눈빛들이 몰려들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때에 어디선가 묵직한 사내의 음성이 정적을 깨며 울렸다. 천신님이 지셨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려던 박하는 소리가 나는 쪽을 힐끔 돌아보고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만 이내 다시 하늘로 오르려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천신님이 지셨다니까요. 박하는 걸음을 멈추고 군중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누군지 몰라도 천신의 권위에 돌을 던진 것은 잠자는 호랑이의 멱살을 쥐고 흔든 것이나 진배없을 것이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용의 영린을 건드렸다고나 할까. 지금 누가 망발을 짓거리는 것이냐? 박하의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터지자 주변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러면서도 구경꾼들은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더욱 가파른 벼랑길로 접어든다는 생각에 몹시 흥분하는 듯했다. 잘하면 누구 하나 목 떨어지는 광경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살벌한 분위기였다. 지금 무승부가 난 것을 모두가 목격한 마당에 내가 지다니. 주둥이를 함부로 놀린 놈이 어떤 놈이냐? 냉큼 나오지 못할까? 박하의 서슬퍼런 호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젊은 사내가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섰다. 희멀건 얼굴색에 반듯한 이목구비를 갖춘 것이 곱상한 선비의 모습을 띄었지만 어깨가 딱 바라지고 근골이 장대한 데다가 눈빛의 서린 기상이 범상치가 않은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풍모가 아니었다. 천신님의 검날에 약간의 흠이 파였습니다. 흠이라고. 나의 검에.
박하는 그럴 리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검을 들고 있는 손에 잔뜩 힘을 주었다.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내가 잘못 본 것이면 어떤 벌을 받겠느냐? 벌이라니요? 제가 그 흠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설령 제가 잘못 본 것이라 한들 그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무엇이라? 지금 내가 나하고 농을 하자는 것이냐? 박하는 검의 손잡이에 손을 가져다 대며 젊은 사내의 앞으로 다가가 있는 힘을 다해 눈을 부라렸다. 순식간에 검을 뽑아 베어버릴 것만 같은 위태로운 기세였다. 하지만 젊은 사내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박하를 뚫어져라 응시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저를 백이라도 하실 작정입니까? 천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놈이라면 못 뺄 것도 없지. 천신이면 생명을 이렇게 하찮게 여겨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뵐 땐 뵈더라도 검날부터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이미 확인을 했는데 무슨 확인을 또 한단 말이냐? 천신인 내가 너의 농간에 휘말릴 것처럼 보였단 말이냐? 박하는 위협을 줄 심산인지 검집에서 한 뼘 정도의 검을 뽑아 젊은 사내의 눈앞으로 들이밀었다. 검날의 햇살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섬광을 일으키자 사방을 에워싸고 있던 구경꾼들은 기겁을 하며 뒤로 몇 걸음씩 물러섰다. 그러나 젊은 사내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대로 버티고 서 있었다. 이 청년은 목숨을 집에 두고 오기라도 했단 말인가. 모두들 그의 배포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수모를 당하는 쪽은 박하였다. 천신이 돼가지고 하계의 신선과 다투고 있는 자체가 체면이 크게 구겨지는 탓이다.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를 상대로 티격태격하는 것만큼 꼴불견도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무시하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자니 이 또한 찜찜하기는 매한가지였다. 가끔은 시건방진 아이들에게 회초리도 들 수 있는 것이 어른이면 어른이 아니겠는가. 칼로 벤다면 구설수에 휘말릴 것이고 까기 한 방으로 기절시키고 유유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상책이리라. 박하는 내심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검을 검집에 도로 집어넣고는 엄청난 속도로 팔을 휘둘러 젊은 사내의 얼굴에 따기를 힘껏 올려붙였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광석화 같은 빠르기였다. 실로 이런 정도의 내공이 실린 손바닥에 제대로 한 대 맞는다면 며칠은 실신 상태로 누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박하의 팔은 그저 허공만을 가르고 말았다. 젊은 사내가 고개를 살짝 비틀면서 박하의 공격을 피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박하의 안면은 체면이고 뭐고 심하게 구겨지기 시작했다. 신선으로서는 도저히 자신의 일격을 피할 수 없을진데. 그렇다고 저자가 우연히 고개를 돌리다가 피한 것으로 보기엔 확률상 너무 미약했다.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어서 검이나 보여주시지요. 젊은 사내의 관심은 오로지 검뿐이었다. 박하는 순간 온갖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번엔 더욱 빠르게 주먹을 날려 저 건방진 신선을 뭉개버릴지 아니면 구차하게 손을 쓸 것도 없이 검을 날려 한 방에 종결지을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의 마음은 파도처럼 흔들렸다. 그러다 젊은 사내의 시선이 자신의 검으로 좁혀오는 것을 보자 불현듯 그 시선을 떨쳐내기라도 하듯 박하는 손을 퉁겼다. 그 손엔 검이 쥐어져 있었고 찰나의 순간에 검날은 전방을 향해 섬광을 그었다. 번개가 치듯 번쩍하는 빛만 보였고 박하의 동작이 멈추고서야 그가 검을 높이 치켜들고 있는 상황이 들어왔다. 하지만 박하의 인상은 좀 전보다 더욱 일그러져 미세한 떨림까지 수반하고 있었다.
두 눈엔 노기가 불을 뿜으면서도 어딘지 모를 두려움 같은 것이 엄습해 있는데 그의 이 같은 당혹스러움은 젊은 사내가 그의 검나를 피한 데서 비롯한 것이었다. 갑자기 살기가 주변을 가득 메우자 구경꾼들은 아예 멀찌감치 자리를 틔웠다. 제대로 한번 붙어보란 듯이 충분한 공간을 내주고는 마치 도박판에서 끝판을 재는 듯한 눈빛으로 구경의 묘미에 집중하는 것이다.